안녕하세요. 콜쌤, 레드콜TV 콜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6일 오후 4시 21분에 지나가는 시점이네요. 자, 오늘은 리포트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10억에서 3억 대주주 요건으로 이제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거죠.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확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고요. 시행령 변경을 통해서 유예가 가능한데 지금 기재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중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 A to Z라는 이러한 리포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양질의 리포트네요. 그 10억에서 3억의 경과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해주는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주주 범위 확대 A to G라는 리포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00년부터 이제 총 100억 이상이 이제 대주주였던 거죠. 100억 이상에서 20년 만에 뭐 지분율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10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주식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억 이상 정도가 되어야지 대주주가 맞는 거죠. 대주주 요건 아닙니까? 돌랑 3억 이상이 대주주인가?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의 정의는 지분율 또는 보유 시가총액 기준인데 2013년 이후 보유 시가총액 기준이 점점 낮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21년 4월부터 보유시가총액이 3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 당시에 올해 개인 주식 투자 확산을 이렇게 가속하게 확산이 되리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2021년 소득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당연히 전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하고 조건이 변했으면 당연히 법률과 제도도 바뀌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네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2020년 말,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고 2020년 주주명부 폐쇄 이전, 그러니까 이제 영업일수 말일 전날 보통 주주명부 폐쇄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 3억 이상일 경우 2021년 4월 이후에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2020년 말에 대주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 이전에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3억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보통은 지금 한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늘어난 과거보다 10억에서 3억으로 10억에서 3억 사이에 투자자가 한 1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올해. 그럼에도 지금 그 10만 명 때문에 뭐 법과 제도를 고치느냐 계속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때려진다는 얘기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1000억 이상의 거래소에서 개인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은 기다리고 10억에서 3억으로 확정되는 11월, 12월에 계속 개인 물량이 출하되기 때문에 싸게 나오는 매물을 기다리고
개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매도 행렬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증가된 신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고 증권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정으로, 그러니까 3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투자자, 2019년 말 기준입니다. 2019년 말 기준인데 5만 명, 코스닥에 3만 1000명, 그래서 8만 1000명인데 요거는 이제 누적 인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연 인원이라는 거겠죠. 예. 8만 1000명. 그런데 지금 올해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증대를 했고, 그리고 유동자금이 몰렸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중복되지 않은 인원으로도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3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 물려 있지 않나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금액으로 치면 10조 이상의 대기 매물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3억에서 10억 사이의 분들의 대기 물량이 10조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급 효과 때문에 3억 미만의 분들도 당연히 매물 출회가 가속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잔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걱정. 자, 뭐 내년에 뭐 양도소득세 신고 스케줄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금액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는 26조 원, 코스닥은 16조 원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해당 금액이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1.8%, 코스닥은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사실은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리포트에서는 12월에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매물의 출회를 예상한 개인 투자자 물량 출회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향의 규모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중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속단하기는 어렵다. 자, 매물이 폭발적으로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자, 12월 개인 순매수 대금을 살펴보면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 시기에는 순매도 규모가 더욱 큰 모습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고요. 보유 시가총액 규모가 3억으로 증가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투자자 증가는 과거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큰 규모의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투심을 뭐 무너뜨리는 리포트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개인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12월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쁜 얘기를 쓰면 좋은 얘기를 좀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12월에 개인들의 순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반복적으로 확인된 12월 개인 순매도보다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변동폭이 커질 거란 얘기고, 이 지금 대주주 요건 관련해가지고 대주주 요건 3억으로 이제 다운시키고 확대를 시킨다라면
물량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 현재 정부는 가족 합산 3억 원에서 개인 기준 3억 원으로 대주주 확대 범위를 일부 줄이는 방안, 가족 합산이었죠. 예. 직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포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포함, 증조부 다 포함입니다. 3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겠다라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지금 정부는 이거는 얘기를 한 거죠. 이 3억에 대해서는 불변인 거예요. 현재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기존에 10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 중에 있다. 이런 거죠. 최근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3억이 아닌 5억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기재부 쪽의 어떤 지금 의지로 봤을 때, 잘못된 의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반등해가지고 지금 5억 원으로 지금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한번 기사에 떴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 충격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수급에 충격을 줄 요인은 아니지만 12월까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된 부분만 가지고 수급에 충격을 줄 요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 특히 미 대선이라든가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요인하고 겹치면 이 요인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해서 증권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고는 아주 가변 하나의 시그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처리하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 원안은 뭐 아시겠지만 3억이고 세대합산이다. 수정안은 세대합산에서 개인 기준으로 일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의미 없고요. 국민의힘의 추경호라는 사람 의원이죠. 의원은 현행을 좀 유지하자 이런 얘기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현행 기준을 유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가지고 이거 지금 시행령 변경을 하면 되는 건데 정부 기재부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 양당에서 빨리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물론 이제 오늘 10월 26일인 오늘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논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 11월 그리고 10월 말 11월 그리고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털리고 있는 개인들 이거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리포트는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정감사로 인해서 논의되는 것도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거죠. 이 한 가지 더 한투현이라는 단체죠. 한투현이라는 단체의 그 대표께서 저도 물론 여기에 회원입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미분들은 개인분들은 개미라는 용어 우리는 싫어합니다.
개인분들은 다 여기 한투현에 가입을 해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좀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이버 카페고요. 한투현이라고 치면 나오죠. 자, 좀 용어가 좀 거친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과세 형평을 위해서 3억 원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평을 위해서 외국인도 3억 원으로 과세해야지.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예. 외국인들 그 25% 현재 요건인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 반발이 겁나고 정말 두려워서 못하겠으면 내국인도 외국인처럼 종목비 지분 25% 이상 보유자를 대주주 요건으로 묶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과세형평 아니냐. 예. 외국인들이 주식 투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천문학적 공매도 수익 비과세가 형평이냐 이런 거죠. 공매도 외인들 또는 기관들의 공매도는 이제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개인을 이렇게 괴롭힐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따른 수익 과세를 진행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세수 확보가 될 텐데 왜 이것은 주저하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2017년도에 주식 양도세 강화를 위해 내국인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과 외국인은 25%에서 5%로 낮춘 방안을 제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초에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외국인이 반발을 해서 이 외국인 법안은 아직도 25%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내국인 개인 투자자는 3억으로 하향 확정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뭐 그렇다고 이제 매국행위까지는 좀 그렇고요. 예. 잘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한투현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주식 투자자 중 1.5%만 해당되므로 문제 없다. 자, 1.5%는 이제 작년 말 수치. 예, 맞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다 작년 말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걱정이란 얘기예요. 올해 말 기준은 한 3, 4%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거죠, 이분도. 예. 자, 걱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뭐 1년에도 뭐 수십 차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의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대주주 직계존비속 합산은 의미가 뭐 이거는 뭐 지금 개인으로 이제 바꾸기로 한 거죠. 예. 꼴랑 요거 하나 이제 얘기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과거의 연말 증시가 충격 없이 안정적이었다. 이런 거죠. 예. 대주주 회피 물량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낮은 가격에 물량을 내놓아서 주권 침탈을 당했다. 기재부만 모를 뿐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얘기 안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TV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물량은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에 받아 먹어서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겼다. 언제까지 개인들이 이렇게 강탈당해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지금 현행
변경하지 않으면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3억 원의 밑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예, 양도세를 그래서 양도세를 내라고 한다. 자, 증권거래세를 이제 내고 있죠. 예,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은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호갱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요. 예. 3억이 대주주면 3억 전세 살면 대부호입니까? 이제 뇌피셜이시죠? 3억 대주주 벌레들이 웃습니다. 3억이 대주주면 개미도 공룡입니까? 이제 3억 원이 대주주면 파리는 독수리입니다. 3억이 대주주면 3억 원 대주주 기네스북에 올리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씁쓸한 게 이제 웃음이 나는데요.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씁쓸해서 웃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실이 났는데도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렇죠. 예, 종목별로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손실이 나도 3억 이상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라면 양도세를 납부를 하는 게 이게 과세 형평입니까? 예, 답변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씀은 좀 과격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논리가 다 안에 숨어들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묵묵부답 답변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기재부라면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정고시 중에서도 최고의 수재들이 행정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최고의 수재들이 간다라는 재경고시 합격자들이 지내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의 데이터 가지고 유추해서라도 지금 현재 10억에서 3억으로 내렸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데이터를 내놔야죠. 예. 우리 방송은 기재부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가 쉽지가 않으면 9월 말 기준이라도 또는 8월 말 기준이라도 되는 대로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내렸을 때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급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설문지 방식으로라도 3억 미만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지 이 10월에서 12월 때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된다라면 3억 미만 투자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내놓을지 아니면 기다릴지 아니면 더 투자할지 이런 서베이를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라 정책, 특히 기재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뭐 한바닥을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체가 있다라면 이런 단체에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예. 누구 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그분들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했으면 응답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증시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TV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연합, 한투연은 가입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뭐 좋아요, 뭐 별표, 뭐 댓글, 뭐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굳이 뭐 그거는 뭐 안 하시는 분들이 손해니까 그런 말씀 별로 안 하는데요. 이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한투연 이곳에는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연대를 통해서 힘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